제가 지금 연금 통합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거를 너무 제가 막 이렇게 당대표 공약으로 하긴 한 거지만 당선되고 나서 여과 없이 그냥 쭉 가니까 야 그럼 이거 연금 통합을 어떤 방식으로 그럼 공무원 연금하고 사학연금 이 통합 과정에서 로드맵은 뭔지 이런 거를 당에서 잡아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도 아직 사실은 준비가 덜 돼 있는 거고 제가 이제 깃발만 들고 나가 있는 상황이라 제가 깃발은 들고 나가는데 당은 좀 천천히 이렇게 따라오는 입장이어서 하나씩 좀 예를 들면 연금개혁 종합계획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특수연금도 통합해야 되지만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비율이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종합본부를 만들어서 계획을 좀 제출하고 그게 아니고 추미애와 윤석열의 장관과 총장의 어떤 갈등 대립 네. 좀 본질이 좀 비켜나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추미애 편이냐 윤석열 편이냐 뭐 아주 그냥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좀 빼면은 나머지 그 생업에 있는 국민들은 이걸 보면서 저게 무슨 얘기야 저게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라임 옵티머스 이 문제는 거의 뭐 2조 원 가까운 막 이런 그 문제가 된 그 아주 대규모 사기극인데 이것의 피해자가 있고 또 그리고 이런 게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금융 구조에 문제가 있으면 이걸 바로잡는 거가 그 중요 그게 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 인사청문회 때 정의당이 데스노트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의당은 당리당락으로 그 정치를 하진 않는다 이런 신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네. 그러면은 차제에 이 라임 옵티미스 같은 경우에서도 꼭 뭐 검찰만큼 수사를 통해서 할 수는 없지만 밝혀진 것들이 쭉 있잖아요. 이건 국민들이 굉장히 금방 이야기한 대로 실제 2조 원 가까이고 많은 피해자가 있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정의당이 좀 파이팅을 못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근데 그게 좀 어려운 것이 예를 들면은 그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또 외부에 걸려 있는 게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키자. 그 다음에 뭐 특검을 하자. 뭐 요 정도면 그나마 다행인데, 근데 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한테 무슨 지휘권, 무슨 지휘권인가 뭐 이런 거를 행사하고 하는데 또 검사들이 무슨 뭐 술집에서 뭘 먹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저게 왜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생각되는 건데 또 사안이 복잡하다 보니까 뭐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정의당이 얘기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뭐 어떤 뭐 수사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어느 쪽에 한 편을 들지는 않고 그 좀 양쪽 다 비판하는 스탠스를 계속 오다 보니까 뭐 좀 이렇게 파이팅이 좀 있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니 만약 우리가 법사위원이 있었으면은 청문회 때 좀 다르게 했겠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말싸움하고 그다음에 윽박 지르고 뭐 증인이든 누구든 막 싸우고 막 이런 거는 좀 아니다. 사안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얘기를 좀 하자. 이렇게 해서 다른 모습을 보였을 텐데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사실은 좀 고민입니다. 이게 이 사안이 그냥 이렇게 진실을 밝히는 방향으로 가고 거기서 뭐가 부족했나 이런 거를 따지는 거면은 당연히 저희도 이제 막 개입을 열심히 하고 했을 텐데 초반부터 뭐 강기정 수석의 이름이 나오니까 막 청와대가 발칵 뒤집히고 뭐 국민의힘 공격하다가 또 다시 뭐 김봉 의원이 다른 편지를 또 보내니까 또 이쪽이 발칵하고 뒤집혀서 완전한 그냥 정쟁 프레임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정쟁 프레임에 들어간 것에 우리가 어디에서든 욕을 먹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엔 또 뭐 누구 이중대냐, 이번엔 또 누구 이중대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이게 정쟁 프레임으로 있는 한에 있어서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뭐 확실한 수사 촉구라든가 성역 없는 수사 촉구를 이 정도로 하자고 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말이 없는 것처럼 돼버리고 거의 방해위원이죠. 특히 그 이현 변호사 같은 사람은 공수처 저지위원이죠. 저지위원. 고려 대상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특검이 가장 신속하고 가장 정확하게 이걸 밝힐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특검 얘기를 좀 했었어요. 예를 들면 어디입니까? 국민의힘이 공수처 추천을 하면 그 민주당도 특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게 또 보니까 특검을 또 하다 보면은 특검을 누가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뭐 언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또 시간 계속 끌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막 더 가고 그 기간 동안에 특검이 새로운 정쟁거리가 돼가지고 뭐 진실이나 이런 거는 막 다 왜냐면 검찰 수사도 다 중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 그럼 이게 또 다른 정쟁거리로 또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좀 고민이에요. 자영업자들이 다 빠져 있고 주로 플랫폼 노동 플랫폼 이런 것도 많이 빠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고 여기까지 포함하는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을 하자. 이름을 아마 그냥 소득보험으로 그냥 바꿔야 될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전국민 고용보험, 우리는 그 소득보험. 그러니까 고용이냐 아니냐도 그 보험으로 처리하지만 소득이 줄었을 때 확실히 줄었을 때도 이걸 보상해 주는 식으로 해서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그런 거에 더 매력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정부는 이제 자영업자까지는 포괄하기 어렵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왜냐면 자영업자 보험료의 일부를 좀 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 뭐 왜 못 내줄 게 뭐가 있냐. 노동자는 사용자가 보험료를 좀 내주지만 자영업자는 본인이 노동자이자 동시에 사용자니까 노동자분만 내고 그 국가가 재정으로 좀 나머지 보험료를 조금만 메꿔주면은 명실상부하게 노동자, 뭐 플랫폼, 특수고용직, 자영업자까지 포괄되는 100%가 포괄되는 보험이 완성되는 건데 뭔가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데서 새로운 힘이 이제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민주당한테 읍소해가지고 뭘 해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읍소했는데 민주당이 해줄 정도면 그 어차피 민주당이 생각하던 거 그냥 어차피 우리도 그럴 생각이 있었어 이 정도가 끝나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서 국민의 힘으로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로 이걸 돌파할 수 있다면 큰 사건이 되겠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마찬가지고. 공정경제 3법에는 동의하고요. 근데 거기에 좀 핵심적인 부분들이 좀 빠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해서 그 금융기관 뭐 계열 분리 그러니까 계열 분리 명령제라든가 그다음에 금융 계열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금융 계열사의 어떤 이렇게 투표 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이사회 의결권 제한. 근데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에서 어떤 투표가 벌어졌는데 삼성생명이 그러니까 다른 삼성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금융사니까. 근데 이거를 그 계열사의 의결권을 현재는 15%로 제한을 하더라고요. 근데 금융계열사는 워낙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삼성생명한테 15%나 하게 하면은 그거는 뭐 삼성생명만 장악하고 있으면 다른 나머지 쫙 그냥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예를 들면 5%로 제한한다든가 이것도 옛날에 문재인 정부에 얘기했는데 이번에 그 공정경제 3법에는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말이 공정경제 3법이지만 그 전성인 교수 표현에 의하면 안고 없는 3법이다.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렸다. 전상인 교수 그렇게.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재벌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건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이래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좀 대안을 좀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그 노동개혁은 본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서 통과될 수 있는 노동개혁은 일단 해고 자유화부터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 김종인 위원장이 그 저하고 이제 면담 자리에서는 뭐 스웨덴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그
그 스웨덴식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도 사실 의문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덴마크식으로, 그러니까 유연화의 전제 조건으로 안전성을 보장하는 유연 안정성 모델이면 한번 노동계도 이 변화하는 시대에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산별노조 가입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산별 협약을 전국 단위로 적용한다. 이러면은 이거 자기가 노조에 가입이 안 돼 있어도 다 적용받는 거니까. 이 어쨌든 세금 문제에서는 세금 이야기해가지고 선거에서 이긴 당이 없다. 이 세계사적인 교훈이다 이래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한창 그 복지 논쟁 벌어질 때, 그래도 우리나라가 가야 될 거는 최소한 중부담 중복지 정도 수준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그게 없어졌어요. 그 이야기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기간 동안은 복지 공약을 세게 걸었잖아요. 세게 걸다가 그 다음 집권하고 나서부터는 없는데, 문제는 그 부분을 야당도 더 이상 이야기를 별로 안 하니까 그냥 그 아젠다가 사라져 버렸어 이게. 앞으로는 복지 수요가 많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은 국민들이 함께 부담을 하고, 고소득층은 좀 더 부담하고, 그리고 저소득층도 일부 부담하고 하는 방향으로 솔직하게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이 민주당에서 아젠다를 안 삼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금을 건드리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이유, 목표가 뭐냐? 그럼 제가 볼 땐 딱 하나예요. 재집권. 그러니까 내가 집권해서 어떻게 좀 사회를 확실히 바꿔보겠다 이게 아니라 집권의 목표가 재집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권을 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세상을 안겨드리고 싶냐? 그러면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는 세상. 그러니까 현실 안 주고 국민의힘보다만 잘하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부 지지자들의 논리도 아니 민주당이 아무리 못해도 국민의당이 집권하면 안 되지 않냐. 요거 빼고는 이제 앙상하게 남은 게 없는 거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력이 점점 떨어질수록 보수화는 더 심해질 겁니다. 내년에 어쨌든 재보선이 있습니다. 이 재보선에도 한 800몇십억이 들어간대요. 서울하고 부산시장 들어가는 선거 비용이. 네. 그래서 자기들이 혁신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만든 당헌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부정부패 등 어쨌든 자기들이 책임이 있을 때 후보 공천 안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을 아마 무산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혁신을 지금 가동해가지고 혁신 이름으로 만들었으니까 혁신 이름으로 이게 그냥 개정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공당이니까 내야 된다고 뭐 이야기하는데, 국민들하고 약속했으면 한 번은 지켜야죠. 한 번은 지켜. 최소한. 그러니까 이 당원 당규를 만들었을 때는 막 박수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게다가 다른 거 하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어쨌든 성폭력과 관련된 성추행, 그 성비위와 관련된 문제고, 어쨌든 피해자가 자기의 그거를 좀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어쨌든 그것이 박원순 시장의 그 죽음으로 연결이 되었다면 이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이제 개연성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하고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 모른다라고 하면은 아마 선거가 무슨 국민의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여성운동 진영하고 싸우면서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직도 제정신 못 차리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뭐 그런 게 막 들끓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식의 선거가 의미가 있는 건지. 부산은 조금 검토 중이고, 박주미 전 부산 시의원이 지난번에 부산시장도 나가셨고 해서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다른 분들도 좀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서울시장은 지금 현역인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있어요. 이분이 아시아나 노조위원장 출신이거든요. 그것도 여성이고, 그래서 상당히 적임자예요. 그래서 파급력도 있고 서울도 아주 잘 알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정책
TF부터 시작해라 해서 정책 TF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도 계시고 뭐 이동영 전 서울시당 위원장 그 관악 구의원을 했던 분이고 뭐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도 있고 다양한 후보군이 있습니다. 2016년 민주당 총선 공약, 네. 그다음에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을 예. 보면 적어도 진보 진영에서 언급해왔던 의제는 거의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 예. 그 수준은 약간 차이가 있을지언정 의제 중에 빠진 건 거의 없더라고요. 뭐 탈원전이니, 뭐 성평등이니, 뭐 기타 증세, 복지니, 그다음에 무상의료, 뭐 문재인 케어니, 뭐 이거 다 있거든요. 근데 2016년, 2017년 그리고 이번에 2020년 이제 총선 공약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라지는 게 점점 많고, 그 다음에 약속을 했는데 흐지부지 된 게 많죠. 뭐 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 문제는 아주 그냥 찔끔했던 게 있고, 그 다음에 노동시간 단축도 주 52시간, 300인 이상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이하 지금 아마 150인 이하인가 100인 이하인가는 한다고 해놓고 처벌 기간을 계속 유예하고 있어서 그 기업들이 그걸 지킬 이유가 없는 거죠. 계속 밀어주니까. 그래서 흐지부지 유야무야 되는 게 너무 많고, 오히려 장시간 노동에 힘든 거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더 그냥 힘든 상태로 있고, 저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애초에 그러면 한 번에 주 52시간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키지 못할 거 막 질르지 말고, 첫 해, 그러니까 60시간에서 첫 해에 58시간으로 줄인다. 근데 예외 없다. 그럼 딱 2시간 줄이는 거니까 다 감안할 수 있잖아요. 감당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마 그랬던 걸로 압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막판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미국 민주당을 만평으로 비교하게 했는데, 그 뭐 공화당은 물에 빠진 사람한테 당신 힘으로 나와야 돼 막 이러면서 배 위에서 공화당은 당신 힘으로 나와야 돼 막 확성기 들고 그러는데, 민주당은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끈을 주고 다른 사람 구하러 간다는 거예요. 끈만 주고 그러니까 안 구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신용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책임을 안 진다. 약간 저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뭔가 확실하게 뭐 복지를 하겠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뭘 하든가, 개혁을 하겠다 그러면 뭔가 더 과감하게 끈기 있게 하든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 집권을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었는지 그거를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알리바이가 돼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보다만 나으면 된다라고 하는 걸로 버티면 안 된다. 그러면 국민들 생활이 하나도 바뀌는 게 없다. 여하튼 국민의힘이 알리바이가 되지 않고 국민의힘보다만 나으면 된다. 재집권에 올인하자 이런 거 이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